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그가 없었다면 고라니골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소로의 월드는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나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월드는 2006년에 버무사에서 개정판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최신판 소로의 그 월든이 나와 있죠. 아무튼 이 책을 고라니골에 들어와서 어느 겨울에 아주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조금 그때가 고라니골 생활 7년 정도 됐을 때인데 초심을 잃었다고 할까? 조금 무료하고 지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로의 철학을 다시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하게 됐죠. 그래서 월든 읽기라는 그 글을 썼습니다. 소로의 책을 다시 읽고, 사실 이 월든이란 책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꺼워요. 사람들이 이 책을 웬만하면 다 알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인상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적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 왜냐하면 그 월든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월든의 내용과 내 생각을 비교해서 적는 것이 참 재밌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원하는 삶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썼던 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누구나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수도 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에 다닐 때 장래의 희망이라는 거를 써내라고 하죠. 그런데 나는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딱히 뭐 교사, 과학자, 뭐 혹은 대통령 이런 거를 애들이 써낼 때 나는 별로 되고 싶은 게 없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른이 되기 싫었어요. 그냥 아이로 항상 살고 싶었는데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소로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월든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따금 우리 미국인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어리석을 수 있나 의아하게 여길 때가 있다. 지금 남부와 북부를 모두 한꺼번에 노예로 삼으려는 극성스럽고 교활한 노예 소유주들이 무수한데 흑인 노예제도라는 그 야비하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와는 무언가 거리가 먼 남부의 예속 형태에만 매달려 있으니 말이다. 남부에 노예 감독이 있는 것은 곤란하다. 하물며 북부에서까지 노예 감독을 둔다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곤란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예로 부리는 감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소로우는 이제 당시 아직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라서 미국에 노예제도를 반대했거든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그 노예제도에 관해서 쓰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노예로 부리는 노예 감독으로 사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아 그렇다. 나도 오랫동안 나 자신을 노예로 부리는 노예 감독으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원해서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밤새면서 그 방송 원고를 쓸 때 왜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지만 주택 할부금을 갚아야 되고 카드 결제해야 되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자동차 굴려야 되고 백화점에 가서 가끔가다 비싼 옷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들어가는 돈, 경조사 그런 것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쓸 게 많다 보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하고 나 자신을 노예로 부리는 노예 감독으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삶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어떤 그 작가는 인생을 종신형이라고 표현했죠.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게 인생이다. 사실 월든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삶을 묵묵히 이어간다. 이른바 체념이라는 것은 확인된 절망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가 절망적이라고 해서 시골로 간들 그것도 역시 절망적이다. 밍크 두더지나 사양 뒤지 이 동물들은 덫에 걸리면 자기 다리를 물어 뜯어서 잘라내고 도망친다. 그런데 그런 용기로 자신을 위로할 수밖에 없다. 내 다리를 내가 물어 뜯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식의 그 위안. 판에 박혔으나 의식하지 못하는 일종의 절망이 심지어 인간의 유희나 오락애로까지 잠복해 있다. 거기에는 진정한 유희는 없다. 진정한 유희의 기쁨은 일 다음에 온다. 그러나 절망을 가져오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특징이다. 제1장 경제편에서 소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자기 블로그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레이스의 해탈. 미국에서는 개 경주가 성행한다. 경주에 나가는 개는 주로 그레이하운드라는 종으로 다리가 늘씬하고 속도가 빠르다. 개 경주는 육상 트랙과 비슷하게 생긴 곳에서 하는데 트랙 위에는 가짜 토끼가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개들은 이 토끼를 잡으려고 본능적으로 내달리게 된다. 개 경주도 경마처럼 개들에게 베팅을 하는 도박이다. 내가 여기서 개 경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악취미를 비웃으려는 게 아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찰해보자는 것이다. 경주에 나서는 개 중에 승률이 최고로 높은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개가 있었다. 이 개가 어느 경주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을 일으켰다. 경주가 시작되자 폭발적인 스피드로 선두에 나서 트랙을 질주하던 이 개가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잠시 트랙을 응시한 후 트랙 안쪽으로 설치된 장벽을 뛰어넘어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가짜 토끼를 잡아버린 것이다. 일순 관중석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고 경주는 무산되었다. 그레이스는 트랙을 달리는 일이 자신에게 무의미함을 깨달은 것이다. 해탈이라고나 할까? 사람이 아픈 것은 사고를 제외하면 거의가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야 될 때 일어난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건강보다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직업이든 학업이든 싫다고 내팽개치는 행위는 큰 잘못이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받아들이고 결코 의심하지 않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왔다. 경주개들이 트랙을 달리는데 한 점 의욕을 갖지 않듯이 그러나 질병의 고통이 걱정된다면 한 번쯤 그레이스처럼 달리기를 멈추고 트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레이스처럼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애석하게도 쫄딱 망하는 바람에 그랬다. 마구 질주하던 트랙에서 돌에 걸려 자빠진 것이다. 먼지 자욱한 트랙. 즉 아직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질주를 먼 발치에서 쳐다보게 된 것이다. 깨진 무릎팍이 아팠지만 경쟁의 아수라장을 보고 자빠지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산중거사가 되어볼 생각이다. 남편과 나는 밍크 두더지나 사양 뒤지처럼 자기 다리를 물어뜯어서라도 무한 경쟁의 트랙이라는 덫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스처럼 트랙을 빠져나와서 지금 산중거사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절망을 가져오는 일 따위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